자, 안녕하십니까.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하는 스승의 날 영어연구소 조규현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모의고사 고2 영어 해설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지문부터 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영상 왼쪽에 보면 더 보기란에 이제 그 강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거기 보면 왼쪽 면에는 그 기본서로, 그러니까 이제 한 줄 해석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해놨고, 오른쪽에는 문법 쇼츠와 그 서술형 쇼츠를 이제 준비해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뽑은 의도가 뭐냐면, 일단 문법 쇼츠 같은 경우는 정말 꼭 날 수 있겠다라는 것 이전에 정말 여러 곳, 어느 곳이 이제 문법에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상기시켜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떠올려 볼 수 있으면, 떠올려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서술형 쇼츠 같은 경우는, 내용 위주라기보다 정말 특별한 구문,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저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구문이나 어법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써보는 것들로 일단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그런 의도구나 라는 걸 일단 알고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진짜.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글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한글을 영어로 바꿔서 똑같은 문제 유형으로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뭐 모의고사 유형에서 낮기 때문에 이제는 뭐 준비 안 해도 돼 라는 측면보다는 진짜 이 글의 목적이 뭔지 그런 거 좀 생각해 보면서 읽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니까 Dear local business owners, 뭐 쓰는 대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지역의 그 기업에 뭐 사업을 하시는 그 오너들에게 라는 얘기입니다. My name is Carol Williams. 자, 내 이름은 Carol Williams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콤마 같은 경우는 뭐 동격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Carol Williams, 내가 누구냐면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학생의회의 장이래요. 그러니까 의장이네, 그죠? 근데 어디에서? At Yellowstone High School. 이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의회의 장인 캐롤 윌리엄스입니다. 로 되어 있죠. We are hosting our annual quiz night on March 30. 자, 우리는요, 이 host라고 하는 동사가 뜻이 뭐냐면,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개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최하고 있대요. 근데 뭐를 개최하냐? annual 하면 뭐 1년마다 나오는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서 우리의 퀴즈 나이트, 진짜 뭐 퀴즈 밤, 어떤 뭐 이름이겠죠? 퀴즈 대회를 하는 이제 그런 행사 같은데 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답니다. 근데 언제요? 3월 30. 자, 그리고 이제 and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도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and or but 이런 식의 등의 접속사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이제 병렬 구조 형태를 많이 묻고 있는데 우리 본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등의 접속사가 나오면 어디를 무조건 먼저 봐야 되냐면 바로 뒷부분을 보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등의 접속사 나오면 그냥 앞에 봐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앞에 보면 주어랑 병렬일지 동사랑 병렬일지 뭐 목적어랑 병렬일지 알 길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plan, 여기서는 hosting, 이게 첫 번째 동사라면 이렇게 두 번째 동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호스팅이랑 병렬이면 뭐 플래닝 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의미상.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뭐 할 거를 계획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되는 걸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 나오는 목적어는 ing 형태보다는 그렇죠. 투부정사 형태가 목적어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 아니라 투부정사로 목적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을 줄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위닝 팀에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글의 목적 뭐 같아요? 야, 우리 이런 행사한다? 뭐 마치 뭐 초대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이럴 것 같지만 바로 뒤에 보니까 however 이런 역접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어 지문에서 이 however와 같은 이 역접이 나오는 경우라면 이 뒷부분이
진짜 이 지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요 4번에 있는 요 순서 정도가 그래 진짜 목적.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막 진짜 내가 누군가를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처음에 넌 참 뭐 이래 좋아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요것만 고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건 사실은 뒷얘기가 메인인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러나 this event, 이 행사, 여기서 말하는 this event는 당연히 뭡니까? 앞에서 봤던 여기 있는 annual quiz night, 요게 이제 그 행사가 되겠죠, 그죠? 자, 이 행사는 won't be possible, 얘는 will not,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대요. 근데 뭐 없이 without the support of local business, local business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대. 여기서 지금 local business라는 도움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글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맨 위에 보면 local business owner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니까 야, 너네들 도움 없이, 당신들 도움이 없이는 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who가 나오고 provide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얘를 꾸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지역이 어떤 뭐 기업체나 사업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아니잖아요 라고 해서 뭐 위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걸 운영하는 오너들이라고 이제 이해를 한다면 왜 후가 나왔는지는 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뭘 제공하는 그런 기업체냐면 provide valuable products and service. 이 product and service 하면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재화 용역 같은 그런 걸 얘기하고요. 제공하는데 여기 나오는 그 valu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학교에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조금 저 단어는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단어인데 저기 나온 단어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앞에 접두사로 in이 붙거나 아니면 뒤에 전미사로 this 형태가 붙게 되면 부정의 의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웃기게도 invaluable,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해지는 거고 priceless, 값을 역시 마찬가지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귀중한, 매우 귀중한 이런 의미라서 다른 단어와는 다르게 부정처럼 보이지만 같은 의미의, 그러니까 동의어로 이제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정리를 꼭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는 대상이 로컬 비즈니스 오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칭찬해 주는 거야. 정말 귀하고 정말 좋은 정말 괜찮은 물건들을 제공하는 당신들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자, 여기서 보면 won't, 부정어구가 나오고요. 뒤에 without이라는 단어도 사실 부정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not과 without 두 개가 붙기 때문에 이걸 이중 부정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만약에 여기에, without을, 나는 with로 쓸래. 라고 한다면, 앞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not을 지우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도움이 있으면 가능해. 라고 하는 내용이 될 테니까. 혹은, 나는 won't. 여기서 not을 붙이고, 뒤에 있는 possible 대신에 여기에 impossible을 붙일래라고 해서 부정으로 가면 다시 with가 아닌 without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은 조금씩 바꾸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할 때는 일단 내용만 일단 숙지하면 되고 꼭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면서 그래, 두 개의 부정이면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Would you be willing to donate a gift certificate? 자, 당신들 혹시 의문문이니까 이제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나고요. be willing to라고 하는 이 형태는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will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연히 부정의 의미니까 물론 unwilling, 뭐 이것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뒤에 reluctant라고 하는 뭔가를 꺼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반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의미상 반의어를 가지는 그 형태들이 어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단어들은 꼭 이 지문에서 시험에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둬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 당신들이 기꺼이 donate 뭐 하려고 그래요? 기부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뭐를? 이 certificate 하면 뭔가 뭐 증서나 이런 것들이라서 우리가 요즘에 뭐 지역 상품권이나 이런 게 많은데 저기서 말하는 gift certificate이 그 상품권을 말합니다. 혹시 상품권 같은 거를 좀 기부해 줄 수 있을까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문장이 끝났는데, 분석이 끝났는데 대시라고 하는 놈이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사실 한 문장에는 수로 동사가 하나밖에 못 오지만 지금 이것처럼 주어 동사를 하나 더 허락해 준다면 접속사 또는 관계사 그 두 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use에 걸리는 목적어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상품권을 꾸미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상품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혹시 상품권 줄 수 있을까라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however와 같은 역접 뒤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설명했죠? 우리 이런 행사에 근데 당신들 도움 없이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요거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요 정도 가면 느낌 왔어 라고 해서 이렇게 가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문을 좀 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더 보도록 하면 We would be grateful. 자, 우리는요, 감사할 거래. 뭐에 대해서? Any amount on the certificate. 이 상품권에 어떤 양에도, 혹시 조금, 금액이 너무 좀 커야 되나? 작아도 되나? 이런 걱정을 한다면, 어떤 금액에도, 어떤 양에도 우린 감사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In exchange for your generosity. 뭐에 대한, 교환이네? 근데 뭐에 대한? 당신의 관대함. 여기서 이 관대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다라는 건 줄 거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기부해 줄 거니까. 그거에 대한, exchange. 교환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거만 받고 끝나면 안 되니까. 그걸로, we would place. 우리는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뭐를요? advertisement. 광고를 위치해 줄 겁니다. 뭐에 대한 광고냐? 뒤에 전명의 형태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your business on our answer sheet. 아까 우리가 퀴즈 대회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답지 있는 데다가 당신의 사업체에 대한 광고를 실어줄 수 있어. 그게 우리의 보답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이제 advertisement라고 하는 요 광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요 단어도 광고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나오죠. 물론 형용사로는 뭐 상업적인 이런 의미가 나오지만, 근데 물론 요 상황에서는 보통 뭐 TV나 라디오 같은 데서 쓰이는 게 이제 커머셜로 많이 나오고, 얘는 뭐 이제 그냥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바꿔 쓴다기보다 혹시 이런 단어 나와도 나중에 그냥 뭐 큰 틀에서 비슷한 의미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거의 다 왔습니다. Thanks for taking time. 감사하대요. 그죠? 너한테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take time. 시간 가져줘서 고맙대요. 근데 어떤 시간이죠? To read this letter. 내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를 읽어줘서 고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nd or but. 등위 접속사 뒤에를 보니까, consider. 동사 형태가 나와. 근데 뭐, ing 형태도 아니야. 그런 걸로 봐서는, 여기 있는 to read랑 병렬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our request, 우리의 요청을 생각해 주는데 시간을 가져줘서 고맙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요청이 뭐였죠? 그럴 수 있죠. our request 이렇게 딱 박스를 하나 짓고 지문에서 our request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 그치? 그게 아까 뭐였어요? 요거죠, 요거. 딱 요 형태. 혹시 우리가 상품으로 쓸 수 있는 상품권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우리의 요청입니다. If you'd like to donate, would like to 요 형태는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want to 요걸로 바꿔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혹시 원하면, 근데 뭐를 원해요? donate 혹은 need로 가겠네. 그렇죠? 그래서 기부를 하거나 혹은 need more information. 좀 더 많은 정보를 혹시 원하게 되면 please call or email me. 여기도 역시 병렬. 그래서 나한테 전화하고 나한테 이메일 하면 되겠다.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Carol Williams. 여기 나오는 그 10번에 있는 형태 중에
가끔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look forward to가 있어서 투부정사 아닌가? 라고 이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여기 뭐 hearing이 아니라 뭐 hear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의미가 뜻이 뭐냐면 명사를 학수고대하다. 쉽게 말하면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목을 빼고. 왜 그런 의미가 되냐? 이 look forward라고 써 있는 이 표현에서 그 영어 단어에 요 단어가 붙은 요 전미사가 붙은 단어를 보면 얘는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direction의 의미. 그래서 어떤 방향인데 라고 할 때 for가 붙는지 to가 붙는지 뭐 백이 붙는지 뭐 up이 붙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을 달리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앞쪽으로 듣는 걸 향해서 계속 언제 들을 수 있지? 라고 하다 보니까 학수고대 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하면서 캐롤 윌리엄스가 라고 하는 내용을 갑니다. 아마 다 해석하면서 이거는 뭐 금방 답을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1번부터 5번까지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 보시면 뭔가를 요청하고 있었죠. 아까 중간에도 리퀘스트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이었고요. 자, 19번. 다음 글에 나타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라서 문제를 낸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이게 정말 시간상으로 나눠져 있으면 뭐 순서 문제나 삽입 문제도 낼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뭐 주제라거나 이런 것들로 다시 뭐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좀 그러기는 사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지문을 일단 우리가 해석만 제대로 일단 해볼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요즘은 참 쓰긴 좀 애매하다라고 싶으면 주로 어떻게 많이 시험 문제를 내시냐 하면 어법 문제로 많이 내십니다. 특수한 구문이 있다면. 근데 왜 그러냐면 지문을 버리기는 조금 뭐하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쓰기에는 조금 뭐하다면 제일 먼저 고민하실 수 있는 게 문법이거든요. 왜냐? 모든 지문에 문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역시 이 19번 지문에도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한 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가 있는지 우리 조금 보면서 같이 지켜보기로 하죠.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Dan and I were supposed to make a presentation that day. 동사를 보니까 여기 나오는 be supposed 이렇게 수동태 형태가 나오고요. than과 내가 그래서 주어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I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was라고 하는 단수를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두 명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than과 내가 be supposed to. 선생님 대학교 때 미국 갔을 때 진짜 저는 이거 원어민들이 정말 이거 되게 많이 쓰네. 그러니까 실제로 책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이 쓰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표현이 이거거든요. 나 그거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 뭐 할 예정이거든?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be supposed to 구문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 뭐뭐 할 예정이었어. 라고 하는 표현. 자, 그래서 make a presentation. 프리젠테이션을, 이걸 직역해 보겠다고 프리젠테이션을 만들 거야. 그런 느낌보다 프리젠테이션을 할 예정이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전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right after the class started, my phone buzzed 이렇게 나오는데 이 right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after ER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right here, 야 바로 여기에, right now, 바로 지금 이런 것처럼 얘가 사실 없어도 그런 의미에서 없어도 의미는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수업이 시작한 이후에 여기서 after 같은 경우는 접속사로 사용이 됐네요. 그죠? 근데 이제 가끔 그냥 어떤 막 변형 문제들 이렇게 보면 그냥 이제 어버버의 선택들 보면 ed면 ing 바꾸고 막 이런 과정들 보면 되게 의미 없는 거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서 그러면 starting은 그럼 안 되겠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after가 전치사라면 starting 쓸 수 있죠? 그럼 더 클래스는 의미상의 주어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started니까 starting은 안 돼.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시작한 이후에 my phone, 내 폰이 뭐 했다? buzz가 이렇게 거리거나 혹은 벨소리 나는 거. 그러니까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그렇죠? It was a text. 그게 뭐였대요? 텍스트였네. 즉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텍스트니까 문자였어요. 그죠? From them. then으로부터 오는 문자였고요. saying. 요렇게 말하고 있는 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saying은 형태 봐도
문장이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났기 때문에, 분석이 끝이 났기 때문에 동명사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사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기 있는 saying은 텍스트를 꾸민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문자였어요. 뭐라고 말하나 볼게요. I can make it on time. 이 make it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냥 다 쓸 수 있어. 나 이거 오늘 시험 공부 다 끝낼 거야. 나 이거 꼭 성공할 거야. 나 다 해낼 거야. 그럴 때 I can make it. 이렇게 그냥 쓰는 것처럼 on time. 나 정시에 안 될 것 같아.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상황이 뭐야? 발표를 곧 앞두고 있으니까 야, 제 시간에 못 가겠는데? 요 정도 의미가 되겠죠. There's been a car accident. 뭐가 있었다? There is, there are 하면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도치된 우리가 뭐 흔히 문법 용어로는 유도부사라고 일단 얘기를 하지만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동차 사고가 있었대요. On the road. 길에서 차 사고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I almost fainted. 이 almost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이 단어를 얘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이 비슷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most는 명사 되죠. 형용사 되죠. 부사 되죠. 근데 명사, 형용사는 뭐 대부분의, 그리고 부사는 뭐 최상급 나타낼 때 almost는 뭐지? 거의. 이랬더니 선생님 거의가 대부분 아닌가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달라요. 쓰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I almost fainted. faint 하면 의미가 거의 뭐 pass out. 기절하다. 근데 진짜 기절하면 안 됐지. 그치? 그래, almost가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거의 기절할 직전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what should I do?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do에 걸리는 목적 없는 이유는 당연히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의문사 성격은 무조건 문장 맨 앞에 대장 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간 거야. 뭘 해야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Then didn't show up. then이 나타나지 않았대. 뭐 전까지? Our turn. 우리의 턴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before는 요거만 보고 접속사인가 봤더니 이제 명사 나오는 거 보니까 전치사로 사용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턴까지 나타나지 않은 거야. 자, 그리고 soon I was standing in front of the whole class. 곧 내가 서 있게 됐는데 in front of 하면 뭐랑 같은 의미입니까? 그쵸? before. 이 before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뭐 앞에 혹은 먼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whole class, 전체 수업 앞에, 교실 앞에 딱 서 있게 된 거야. 같이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는데 혼자 있게 된 상황을 심경이니까 느껴보세요. 어떤가? 행복합니까? 나 혼자 막 카메라를 독차지할 수 있고 나 혼자 설명하고 그런 거 아니겠지, 그지? 그러니까 almost fainted 이런 설명을 한 거야. 거의 막 기절할 뻔했어가 되는 거고요. I managed to finish my portions. 이런 수거 표현은 우리가 알아둘게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영어는 사실은 얼마나 긴 청크를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좀 더 빠르고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한 이제 초석이 되는데 그런 거의 기본이 지금 이것처럼 수거를 외우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기 나오는 그 manage to 같은 경우는 가까스로 뭐뭐 하다 라고 하는 투부정사를 꼭 받는 동사 형태로 이제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나는 나는 가까스로 그래서 뭘 하게 된 거야? 뭘 하게 됐냐? My portion. 내 부분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둘이서 준비했고 내 부분은 끝낸 거야. 그리고 나서 my mind. 내 마음 상태, 내 정신 상태가 went까지만 써도 뭐 문장 이상 없죠? 뭐 가다라고 하는 의미 뭐 뒤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상태? blank. 이 blank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모의고사에 보면 빈칸 유형 있잖아요. 그 빈칸이 blank거든. 생각해봐. 내 마음이 하얀색 백지 상태가 된 거야. 그치? 왜? 안 왔으니까. 같이 준비했는데 나밖에 없고 내 부분 끝냈는데 댄이 없네? 이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for a few seconds 진짜 몇 초 동안은 머리가 하얗게 돼버렸죠. 그리고 wondering what to do. 여기서 사실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어법적으로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걸 6번으로 또 동일하게 하나 쓰고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분사 구문은 정확하게 몰라도 아마 들어보기는 엄청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봤다는 건 중요하니까.
그리고 언제든 또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분사구문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은 꼭 문법책이라도, 그리고 혹시 뭐 강의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꼭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사구문은 사실은 결국 부사절로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분석해낼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제가 이제 주로 강의할 때 쓰는 이제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사라져 봐야 소중함을 알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아, 진짜 소중했구나. 똑같아요. 얘가 뭐지? 라고 할 때, 없애보면, 이 문장에 주어가 없다. 그럼 명사 역할이었나 보다. 없어도 괜찮네? 그럼 부사인가 보다. 라고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도 분석을 했더니, 몇 초 동안, 와, 정신이 나갔어. 끝. 문장 끝. 근데 콤마까지 찍었어. 뭐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나와도 되는데, wondering what to do 라고 해서 이렇게 ing 형태가 나온 게 문제인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동사에 ing를 붙이면 얘가 동명사로 쓰일 수 있고 분사도 되고 분사 구문 세 가지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여러분들이 너무 감으로만 풀면 안 되고 진짜 수학처럼 그러니까 로직이 있어서 이건 아니네? 그럼 이거야. 이런 식의 그 방법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감으로 하면 편차가 좀 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선생님이 써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ing가 나올 때 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어떻게? 동명사는 하는 역할, 명사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문장 끝났어. 근데 명사 나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인데 그런 필수 성분이 나올 자리가 아니거든.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분사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형용사랑 똑같거든. 근데 저기서 꾸밀 명사가 어딨어? 누군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저기 멀리 있는 명사는 어때요? 영어는 바로 앞이나 바로 뒤를 꾸미지 멀리 있는 거 안 꾸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형용사인 분사 자리도 안 돼. 그럼 남은 건 분사 구문인데 분사 구문은 사실 동사는 아니에요. 동사처럼 해석하면 돼요. 왜? 원래 문장의 수로 동사였으니까. 그럼 이건 나중에 이제 문법 강의가 있다면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얘도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처럼 해석할 거야. 그러면 wondering, 내가 궁금한 거야. 궁금했어. 뭐를? what to do, 뭘 해야 될까가 되겠죠. 이게 목적어로 갑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표현을 이제 우리 본문에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옮겨 본다면 and라는 접속사 쓸 수 있겠고 지금 다 과거니까 과거를 쓰고 그리고 what to do. 아마 분사구문 이전에 문장은 멀쩡한 문장은 요거였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접속사 빼고 ing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이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되지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나 지금 뭐 해야 돼? 라고 고민한 거나 뭐 할지를 궁금해한 거나 똑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감정이 지금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hold yourself together. 이 hold가 뭐 잡다잖아, 잡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도 사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즘은 좀 잘 안 쓰는데 선생님이 조금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는 그런 얘기가 좀 한창 많았어요. 정신줄 잡아. 그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을 수 있는데 정신줄 잡으라는 게 뭐 정신의 줄이 어딨어, 그지? 근데 그걸 잡아라는 표현이 비슷해요. hold yourself together. hold together 하면 야 잡아. 근데 뭘? 너 꽉 잡아라. 라는 표현이 진짜 정신줄 잡아. 요 정도의 의미입니다. 왜? 정신이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쵸? 그러면서 I quickly came to my senses. 야 나는 빠르게 왔어. 어디에 온 거야? 내 딱 센스, 내 감각이나 이런 상태로 이제 되돌아온 거야. 정신이 나가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리고 worked. 여기 나온 거 보니까 ed 형태가 붙었네? 그럼 came이랑 병렬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동사로. 자, 그리고 work through dance part of the presentation as best as I could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지울게요.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나오는 표현 중에 우리가 8번에 보면 이 work라는 동사 나오면 애들이 일하다요. 물론 일하다 뜻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요 work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멋대로 막 쓰이는 놈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알약이야. 알약이 work해. 그럼 뭐야? 알약이? 잘 들어요. 컴퓨터는 잘 작동해. 그치? 학생이면 일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수행하는 그런 점에서 야, 내가 뭔가 일해. 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발표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이 동사는 조금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 go through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물론 우리 본문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얘가 어떤 걸 겪다, 경험하다 이런 의미인데, 왜 그런 의미로 쓰이냐면,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가 뭔가를 진짜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막 겪으면서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 다 관통하면서. 그러니까 work through니까 대충이 아니라 진짜 와 하나하나 다 해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대내 부분까지 프레젠테이션의 부분을 내가 다 헤쳐버린 거야. 근데 어떻게? as라는 원급 비교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 as와 as 사이에 형용사가와 부사가 와. 그럼 자신 있게 형용사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둘 다 오죠. 그렇지? 근데 꼭 형용사만 온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럼 무슨 차이인데요? 라고 할 때 형용사와 부사의 원형만 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 나오면 항상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야, 앞에 거 지워라. 왜 지우냐? 안 지우면 어디서 끊고 해석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끊고 여기서 이렇게 끊어. 왜? 얘는 접속사거든. 그래서 뭐뭐만큼 뭐뭐 하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 뭐 그랬더니 선생님 베스트는 뭐 최상급인데요. 맞습니다. 최상급. 근데 이제 아마 내가 이 필자를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필자의 의도를 좀 고민하자면 베스트를 그냥 이제 최고야 최선이야 라고 하는 상태에 그냥 그 자체를 하나로 또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적어가지고 뭐 문제 내고 뭐 그시냐 외리냐 이런 식의 문제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고요. 뒤에 보니까 비교급 뒷문장은 자, 접속사 뒷문장은 항상 완전한 문장입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까? 그치? 완전한 문장이 오죠. 근데 딱 예외가 있어. 그 예외가 비교급 문장. 즉, as와 then이라는 접속사가 사용되면 뒤에는 완전하면 틀려. 반대로. 왜 그러냐면 이게 당연한 건데 비교라는 게 똑같지 않으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똑똑해요. 근데 나는 멍청해. 이건 비교가 아니야. 차이지. 여러분들도 똑똑하고 나도 똑똑한데 그중에 누가 더 똑똑해? 이게 비교기 때문에 영어는 중복되는 거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비교의 형태를 가진 놈은 무조건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똑같으면 동사도 막 없애고 막 그래. 그래서 비교급 뒷문장 가지고 지금 우리 본문은 코드가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이번에 그 고2 모의고사 봤더니 그런 지문들도 몇 개 더 있더라고요. 저런 식의 비교급 뒤에 있는 대동사 같은 경우 있으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 되게 좋아합니다. 잘 내는 걸로. 걔를 써서 어떻게 바꿀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진짜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여기서는 could 다음에 아마 생략된 건 여기 나오는 work야. then의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짜 잘했어. 이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fter a few moments. 자, 몇 분이 지나고요. I finished. 내가 끝냈어. 뭘 끝냈어? The entire. entire 하면 whole인 거지. 전체. 그지? 전체 프레젠테이션을 on my own. 내 스스로. on, once, on 하면 스스로라는 수거인데 내 스스로 다 끝낸 거야. then의 부분까지 끝. Only then did the tension vanish. 자, 이 문장 별표. 만약에 나한테 선생님 이 지문 가지고 시험 문제 하나 내봐요 라고 하면 객관식으로 내기 사실 좀 막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서술형 내라고 하면 전 요거 낼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일단 가치도 있고 물어볼 게 정말 너무 많거든. 그래서 요거는 지문 자체가 너무 막 엄청 어렵고 엄청 대단하고 이런 지문은 아니지만 요 설명은 조금 우리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10번에 있는 저 문장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영어에서 사실은 도치 부분이 나오면 보통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문법 강의가 이제 된다면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기는 한데 사실 도치라고 하지만 주어 동사가 실제로 도치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보이는 거지. 이제 그 설명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하게 되도록 하고 그럼 도치를 왜 시키는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입장이라면 왜 그거 쓰지? 뭐 예를 들면 가정법 왜 써? 불가능한 거 표현하고 싶어서.
너 왜 도치시켜? 예를 들면 강조하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는데 도치를 할 때에는 제가 도치되는 거 막 되게 여러 가지 경우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거의 딱 하나야. 왜 모든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어순을 따라가 주죠. 영어는. 그치? 근데 멀쩡히 뒤에 있던 어떤 놈이 그냥 어딘가에 있던 놈이 그냥 야 내가 앞에 나간다. 그리고 앞에 나온 거야. 근데 왜 나왔을까? 그렇지 강조하려고. 야 진짜 이건 알아둬야 돼. 이것 때문에 나간 거야. 근데 나간다고 해서 그래 너 나가라 라고 하면 이 문장을 읽는 사람이 이게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알기 쉽지 않지. 그래서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도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치가 되는 문장, 물론 if절에서 if가 생략된 그거는 이제 예외고 다른 문장들은 보통 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럼 얘는 원래 어떤 문장이었고 왜 도치가 됐는지 뭐 우리가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같은 비슷한 문제를. 그래서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저 지문은 자, 원래는 이 문장입니다. 뭐 너무 좋죠. 주어, 동사. 너무 깔끔해. 더군다나 뭐 자동사라서 좋아. 긴장이 사라졌네. 딱 그때. 끝.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딱 그때서야 내가 발표 다 끝내고 나니까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멀쩡히 뒤에 있던 놈 얘를 문장 맨 앞으로 뺍니다. 이제 어떤 문법 체계는 어떻게 정리를 해두냐면 only 다음에 부사가 앞에 온다, 부사구가 온다, 부사절이 온다. 그게 문두에 오면 도치 이렇게 이제 따로 빼서 설명하는 책도 있고요. only 의미를 가만히 보면 부정의 의미가 강하죠. 딱 걔만이란 얘기는 나머지 다 안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부정어구가 와서 도치다라고 하는 뭐 설명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only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딱 only 된. 내가 지금 얘를 강조하고 싶거든. 딱 그때서야. 얘가 앞에 나오다 보니까 나 지금 변했다. 나 변한 거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도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도치라고 하면 어떻게 바꿔야 정상이야?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이게 도치지. 근데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영어는 도치가 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수로동사라고 하는 건 이제 수태 시제라는 이제 특징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세 개의 성분을 가져야 되다 보니까 무거워. 그래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얘 대신에 갈 수 있는 가벼운 동사를 만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름을 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못 가니 네가 가라 라고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동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죠. 두 동사 쓰는 거야. 둘을 보낼 건데 얘가 수태 시제 다 가져가야지. 과거니까 did를 쓰죠. 그치? 그리고는 주어 쓰는 거지 뭐. 더 텐션. 그리고는 어떻게? 가벼워졌지. 내 걸 빼내고 다이어트가 됐어. 그래서 vanish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지금 이 지문입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바꾸라는 문제가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경우는 그냥 어법 객관식이면 뭐가 나냐? 얘네 얘. 도치는 거의 뭐 90% 이상이 대동사 문제야.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지금 보면 선생님 뭐 일반 동사인데 누가 was를 써요? 라고 하잖아. 시험 문제 나와봐. 뭘 묻는지도 몰라. 그냥 뭐 was the tension? 자연스러워. 어법 자연스러워로 풀면 다 틀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어법 문제는 자연스럽게 내거든. 틀린 거를.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was가 아니라 vanish라고 하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를 쓰는구나. 또 가끔 아까 말한 90% 나머지의 경우는 이제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를 과거니까 앞에 did가 있거나 말거나 ed를 쓰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11월 모의고사에 보니까 이제 도치 구문이 이제 몇 개가 보이던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내신 대비라면 그냥 외우는 게 제일 깔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요 정도의 그 형태는 이해를 하고 가자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주어 동사지 뭐. 내가 이제 주어 동사를 나한테 체크하려면 이렇게 체크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건 얘가 동사니까 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긴장이 그때서야 사라졌습니다. 아까 긴장했잖아. 기절할 뻔. 근데 어땠어? 이제 편안이 되는 거지. I could see a professor beaming face. 내가 그제서야 볼 수 있었네. 뭐를? 교수님의
beaming 하면 진짜 환하게 웃고 있는,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보니까, 마지막 그 상태 기분 보니까, 뭐 딱 봐봐. 무관심한 거 아니고, 뭐 만족했습니까? 즐겁고, 뭐 이런 거 아니, 이거죠. 편안하지.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나중에 편안해졌다. 19번 지문 강의였습니다. 자, 20번 지문입니다. 20번 문제는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문제인데, 주장이라거나 뭐 주제나 요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같은 맥락의 이제 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문에 명령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당위성에 대한 판단, 뭐 should나 must나 이런 것들, 혹은 가치 판단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그 부분이 중요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라는 게 그런 거죠. 야, 이거는 지금 뭐 수업 시간에 뭐 집중해서 뭘 하는 게 중요해. 필수적이야. 그러니까 그 가치를 얘기한다라는 건 이 지문에서 필자가 나 이 부분 꼭 강조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장이나 요지 문제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Clarity in an organization keeps everyone working. 자, clarity라고 하는 것. 자, 조직 내에서 clarity 하면 단어 뜻이 뭐죠? 그러니까 뭐 명확성 뭐 이런 의미인데, 일단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clear, 명확한 이란 단어의 이제 명사 형태를 보면 되는데, 기업에서의 어떤 명확성인 keeps everyone, 모든 사람이 keep, 계속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이걸 언뜻 보면, 우리 이제 뒤에 보면 다른 지문에 어떤 식의 수거 표현이 나오냐 하면 keep A from B 얘의 형태가 나오거든. 언뜻 보면 똑같지. 근데 의미는 정반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썼다고 같은 의미 이러면 안 되고 반대입니다. 차라리 반대. 얘는 뭐 그 지문 가서 자세히 할게요. 얘가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건데 이 지문은 계속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뭘 할 수 있게 working 뭔가 계속 작업을 하는데 one occurred 이 occurred라는 단어가 동사로는 일치하다, 화합하다. 근데 여기서 명사로 쓰였겠지. 왜? 천명의 형태니까. 그럴 때 얘는 occurrence 이 명사로 사실은 써도 되는데 얘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화롭게 하나로 한 팀으로 진짜 조직이니까 팀으로 계속 뭔가 일할 수 있게 만든대. 뭐가? 명확성이.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명확성 때문에 함께 일하네? 그럼 명확성이라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치?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일단 명확성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리고요. energize라는 단어에 s가 붙은 걸로 봐서는 동사야. 근데 쭉 보니까 keeps가 있네. 그럼 아하, 얘랑 병렬이겠네. 그리고 내가 선생님 전 에너지는 아는데 energize 몰라요. 괜찮아. 명사에서 동사 가거나 이럴 때는 그냥 그 명사로 유추해 갈 수 있거든. 그냥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줘. 괜찮습니다. 활력을 줘. 너무 좋지. 그치? 그래서 명확성이라는 게 키, 정말 중요한 리더십의 구성 요소에 활력을 줍니다. 근데 뭐와 같은 trust and transparency. 신뢰라든지 아니면 투명성. 투명한 거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런 것과 같은 리더십 요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뢰나 아니면 투명성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자꾸 이제 활력을 주고 좋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clarity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no matter who or what is being assessed in your organizations.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문법 체계에 보면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부사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름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니까 관계 대명사랑 거의 똑같나 봐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본문에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해 보자면 그냥 관계 대명사면 형용사의 역할을 하죠. 그치? 앞에 선행사가 필요하다고 배우고 선행사를 꾸미니까. 근데 복합자가 붙는 순간 형용사 역할은 사라집니다. 무슨 역할밖에 없냐 하면 복합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나 부사 역할을 하고요. 복합관계 부사는 부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이 설명을 왜 하고 있냐?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해서 막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건데 최소한 무슨 역할인지는 알고 해석은 해야 넘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부사 형태로 지금 여기선 쓰였다고 나는 딱 보고 알아. 왜? 보니까 여기서 no matter부터 해서 쭉 여기까지인데 아까 19번 지문에서 그랬죠? 없애보면 정확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앴더니 뭐가 없나 봤더니 아니야. 여기 뒤에 나오는 왓절이 주어고 뒤에 쭉쭉쭉 가서 must be clear. 문장이 나와. 그러니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명사면 너무 꼭 필요한 거 아닌가? 형용사 뭐 꾸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부사로 갑니다. 그렇죠? 해석은 no matter who나 no matter what 같은 경우는 우리가 whoever, whatever 이렇게 이제 no matter가 나오면 얘를 뒤에 가서 그냥 ever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중에 강조할 거야. 후에 보면 누구든지, war에 보면 무엇이든지 이런 식의 강조만 하면 됩니다. 자 보니까 근데 이 문장은 조금 구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is being assessed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 단어에서는 일단 assess 하면 평가하다. 근데 이 단어 보고 분명히 이거 생각한 친구들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접근하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내신에서 어휘를 내는 출제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반의어 혹은 혼동어휘. 생긴 게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게. 뭐 그런 건데 뭐 이런 거죠. 접근하다라는 의미. 근데 여기서는 평가하다로 가는 거고 수동태가 되기 때문에 in your organization. 야, 네 조직에서 평가를 하는 게 whoever, 누구든지, whatever, 무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해서 넘기고요. 왓절. 이제 여기서는 이게 주어인데 왓절부터 주어면 의문사 같은 경우는 해석할 때 우리가 의문사가 맨 앞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의문사를 무조건 먼저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안 되고 주어부터 찾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19번 질문에서도 의문사는 무조건 어떤 성질?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오는 성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리는 거기가 아닐 확률이 더 커. 저기 어디 구석에 있었어. 근데 그러다가 맨 앞에 나온 거기 때문에 주어부터 가다가 선생님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의문사 거기 넣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지금 얘도 마찬가지. what day. what이 주어고 day가 주어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day가 주어였기 때문에 what절의 주어는 얘고요. 동사는 are being assessed 그리고 on. 이게 보니까 they are being assessed. 이 문장 선생님 생각할 때는 얘를 쓱 선생님 문제 만들 때 변형해서 지문 조금 변형해서 만드는 걸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 문장은 얘랑 바꿔도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잘 봐봐. they are being assessed만 언뜻 보면 문장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해 보이죠? 왜? 주어도 있고 수동태 are being assessed 뭐 아무것도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뒤에 가만히 보니까 뭐가 하나 쓱 있냐 하면 on이 있네. 그러니까 원래 저 문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였냐 하면 이거였던 거야. 자, 그들을 평가하죠? on what? 뭐에 대해서? 이런 거. 근데 얘가 앞으로 나가니까 가고 이게 하나 남아있어야지 어떡해.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얘나 형태가 좀 비슷해 보이고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그치? 뭐 주어를 없애고 이제 이런 거에 약간의 작업은 있긴 했지만 결국 내용은 같다는 거. 어쨌든 그들을 평가하는데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뭘 평가해? 라고 하는 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문제 풀 때 당위성이라는 게 나오면 이 글의 주제의 확률이 커 라고 했는데 must가 나왔잖아. 반드시 그래야 된다니까? 라고 말하는 건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반드시 어때야 돼? clear 해야 돼. 이 clear란 단어가 그러니까 결국 누구랑 똑같은 거야? 앞에 나오는 clarity. 얘네. 그치? 그러니까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명료함 중요한데, 명확함이 중요한데, 이게 명확해야 된다니까? 라고 가는 거야. 자, 그리고, the people must be aware of it. 요것도 be aware of 명사 하면 뭔가를 알다, 인지하다, 인식하다 이런 의미니까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럼 학교에서 만약에 이세 딱 동그라미 치고 이거 뭔지 본문에서 찾아볼까? 라고 하면 뭘 찾을까요?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죠? 그치. 여기 나오는
what부터 on까지. 걔네들에 대해서 뭘 평가할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고. 왜? 그게 클리어해야 되고 그게 clarity니까. 명확하니까. 자, 그리고요. If individuals in your organizations are assessed. 딱 이런 자리가 지금 주어가 if절의 주어가 얘가 주어고 동사는 얘인데 문법 문제에 수일치를 내는 경우의 법칙은 뭐냐면 주어 동사가 가까이 있으면 절대 안 냅니다. 지금 딱 이것처럼 멀어. 근데 또 하나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얘는 여기 있는 주어랑 수가 달라야 돼. 야, 둘 다 복수야. 이거 왜 내나? 둘 다 단수야. 이거 왜 내? 그치? 그러니까 달라야 헷갈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명의 형태니까 묻고 네 기업에서의 사람들을 평가하네요. 그죠? 근데 평가하는데 without knowing 알지 못하고요. 갑자기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부정의 의미가 나온 거야. 그리고 알지 못해. 그럼 클리어한 거야? 뭐 안 한 거야?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어떨까? 결과 알지 않을까? 그럼 이 질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너희들이 나 빈칸 문제 내봐야지 어디 낼래? 이런 거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knowing. 뭘 알지 못하냐면 what they are being assessed on. 아까 말했던 문장 구조가 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뭘 평가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럼 명확성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게 포인트네. 어떻게 되게 봤더니 it can cause. 만들어요. 야기해요. 뭐를요? mistrust. 불신을 만드네. 나한테 이거 평가한다더니 쟤 그거 안 하네? 불신. 그리고 move. 동사인 거 보니까 cause와 move를 병렬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your organizations, 너의 조직을 away from, away는 멀리 가는 건데 from clarity. 아하. 여기 보니까 명료함으로부터 굉장히 뭐하게 만들어? 멀어지게 만들어. 근데 분명히 명료함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명확성이 없어져. 뭐 했더니, 안 알려줬더니, 그랬더니 불신이 생기고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mistrust, 불신과 clarity라고 하는 그 두 단어의 지금 관계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For your organizations to be productive. 여기서 for your organization을 만약에 먼저 없었다고 칠게요. 일단 없어요. 뒤에를 먼저 보니까 to be productive. 야, 생산적이 되려면. 근데 누가 생산적? 네가? 아니, 기업이, 조직이. 라고 하니까 앞에 for 명사, to 부정사. 그쵸? 많이 들어봤지? 네. 저기서 나오는 요 4번에 대한 표현은 얘를 그쵸? 의미상의 주어로 보는 거지. 그래서 그 조직이 생산적이 되고 미안해. 여기까지 계속 가네요. 생산적이 되고 cohesive 응집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아까 앞에 one accord야. 조화를 이뤄야지, 그지? 하나가 되고요. successful.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형용사, and, 형용사 형태로 갑니다. 그러려면 뭐가요? Trust is essential. 신뢰가 필수야. 아까 가치 판단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필수래. 근데 clarity가 없었더니 아까 뭐가 생겼어? 불신이 생겼네? 근데 뭐해? 신뢰가 중요한데? 그 얘기지 뭐. 그쵸? Failure to have trust in your organizations will have a negative effect. 자, 실패네요, 실패. 뭐를 실패합니까? 투부정사. have trust. 신뢰를 갖는 걸 실패해. 그 말이 뭘까? 얘네. 여기부터 쭉쭉쭉 여기까지는 얘네. 그쵸? 실패한 게 불신이니까. 그래서 네 기업에서 신뢰를 얻는 걸 실패했어. 야, 그러면 그것은 have a negative effect. 부정적 효과를 갖습니다. 어디에요? On the result of any assessment. 평가의 어떤 결과. 평가 결과? 못 믿지. 평가를 A를 한다고 해놓고서 B에 대해서 얘기하고선 점수를 내. 못 믿지. 신뢰가 안 되는 거지. 그쵸? 이것도 역시 뭐에 대한 얘기? 신뢰를 못 얻는 게 평가 제대로 안 되고 몰라서 그런 거고. 명확함이 없고. It will also significantly hinder the growth. 저기 나오는 6번에 이 hinder, 이 동사는 아마 좀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는 있는데 동의어를 딱 유의어를 하나 써주면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stop. 그치?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것만 써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좀 어렵게 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 체크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뭐 체크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얘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도 일단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제 어휘 문제로 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자리인 거고. 그럼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뭘까? 우리가 지금 뭐 순서나 삽입 문제를 풀고 있진 않지만 순서 삽입 문제의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대명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그죠? 뭐 they라든지 it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경우는 앞문장에 있는 주어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되게 많다고 하기보다도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라고 잘 모르겠으면 앞에 있는 주어를 그냥 넣어봐서 해석이 되나 안 되나만 해봐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 말은 우리 본문의 it이라고 하는 건 앞에 제가 mistrust랑 똑같다라고 했던 failure to have trust in your organization. 얘가 얘인 거야. 그치? 신뢰를 못 얻었어. 그러면 방해할 수도 있다니까. 뭐를? 성장. 누구의 성장? 네 조직의 성장. 계속 지금 네 조직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ignificantly는 엄청나게 라는 의미고 also는 또한이라는 의미인데 also라는 단어는 순서삽입 문제 되게 좋아하는 부사 중에 하나입니다. also, then, 그리고 그때 뭐 이런 단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면 순서도 괜찮겠어? 삽입도 괜찮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지문 구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conduct accurate assessment. accurate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반이어는 그치 inaccurate 이게 되겠지, 그지?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고 근데 여기서는 적절한 거야, 정확한 거야. 그런 적절한 평가를 conduct 수행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역시 이것도 이 글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치? 만약에 빈칸이라면 얘도 얼마든지. 뭐가 중요하다? 계속했잖아, 그지? 신뢰가 must다. must가 선생님 조동사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must처럼 누가 봐도 명사 자리지? 그럼 그냥 필수적인 것 이렇게 그냥 가면 돼. 그치? 꼭 필수야. 그러면서 그래도 뭔가 찝찝한 거건 아니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라고 할 것 같아서 대시를 긋고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which comes through clarity. 근데 그놈은 이 위치가 받는 선행사는 얘가 되겠네요. trust. 그치? 그 신뢰라고 하는 놈은 comes 옵니다. 뭘 통해서요? clarity. 명확함을 통해서. 명확해야 신뢰를 얻는다는 거야. 신뢰는 기업의 필수적인데. 그치? 그러니까 기업의 필수적인 거는 일단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clarity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In turn, assessment help you see clearer. 자, 그리고 평가는요, help, 도움을 줍니다. 누구를요? 너를요. 근데 동사가 나와. 한 문장에 동사 2개. 안 되잖아. 그럼 뭐 100% 준동사겠죠? 근데 목적어 뒤에 준동사는 웬만하면 다 목적격 보호로 쓰이기 때문에 당신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야. Which then,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 계속적 용법에 동사가 나온 걸로 봐서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empowe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좀 더 쉽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아. enable 같은 경우. 그래서 enable A to B의 형태다라고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네 평가를 통해서 네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또 네 기업이 reach optical success 최적의 성공에 다다를 수 있게 만들어. 네가 잘 보게 되면, 명확하게 보게 되면 기업도 역시 이득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밑에서 보면 알겠지만 뭐 해야 된다? assessment, 평가가 어때야 돼? clear하고 clarity를 가져야 합니다.가 되겠죠. 네, 20번 강의였습니다. 자, 21번 지문입니다. 함축의미 추론의 문제가 되는데 사실 21번 문제가 이제 20번 때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그 문제를 풀 때 그 시각만 조금만 바꾸면 좀 편할 때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밑줄 친 걸 보고선 이게 뭘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것들보다 그냥 이 글의 주제는 뭐지? 대체 이 글을 왜 알려준 거지? 라고 하면 보통 그게 이제 함의로 가거나 빈칸 문제도 마찬가지야. 빈칸도 어디에 빈칸을 뚫을 수 있냐? 주제문인 경우가 일단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추론이 가능해야 하니까.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주제 찾는 연습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같이 가볼게요. Research in the science of peak performance and motivation point to the fact. 어떤 연구를 하는데 peak performance나 혹은 motivation, 뭐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떨 때 가장 뭐 수행을 잘할 수 있나에 대한 그 수행 능력에 대한 어떤 그 과학에 대한 연구, 뭐 분야는 괜찮아. 그냥 그 연구가 point to 뭐 하면 뭐뭐를 지적한다,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연구 얘기 나오면 무조건 그 연구가 맞습니다. 우리가 영어 지문에서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연구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게 필자의 주장과 동일해. 왜냐면 사람 이름을 올려놓고 근데 그 사람 얘기 틀렸어 이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 나올 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일반적으로는 이거야 라는 건 100% 틀립니다. 왜?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를 나도 쓰고 싶진 않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연구를 했더니 the fact 이런 사실을 지적을 하네요. 근데 어떤 사실이냐? the fact 뒤에 있는 that을 보니까 관계 대명사일지 동격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 보니까 different task 다른 일들이 should ideally be matched. 수동태가 되네요. 그죠? 다른 일들을 매치시켜야 되는데 to our energy level. 우리 에너지 수준. 내가 지금 에너지가 되게 뭐 최고야. 맥스야. 에너지가 진짜 너무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졌어. 그 수준에 따라서 다른 일들을 매치시켜야 돼. 뭐야? 완전한데? 수동태로 나와서 주어 동사 끝. 깔끔하네요. 그죠? 그래서 저기 있는 the fact that 이거는 관계사 아니고 동격의 대시입니다. 그러니까 동격에 대해서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 팁 하나 드리자면 that 이해한다는 그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내용. 그러니까 뭐뭐 한다는 가리키는 이런 식의 관계사가 아니라 그 사실을 뭐 가리켜. 그럼 그 사실이 뭔데? 사실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일들은 다른 에너지 수준으로 매치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for example 영미권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 구조. 제가 대학교 때 개인적으로 그 수업 들으면서 어떤 게 인상 깊냐면 영미권의 글들은 이런 글들이 제일 잘 쓴 글이다.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의 글은 이런 글들. 세 번째 정확하게 어떤 러시아나 뭐 이런 나라였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의 가는 글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영미권은 주장을 턱 던지고 이거야. 왜 그러냐고? 근거.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가장 그 전형적이고 잘 쓴 글.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죠? 삥삥 돌려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마지막까지 들어봤을 때 이건가? 라고 하는 식의 내용.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딱 그거. 주장 나왔고 예를 들면서 다 근거.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21번 지문 가지고 학교에서 뭐 주제나 제목이나 뭐 요지 이런 문제를 난다면 첫 번째 문장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근거를 가보죠. 자, 예를 들어서 analytical tasks are best accomplished. BPP의 다시 수동태. accomplish라는 동사는 성취하다 이런 건데 분석적 일들을 할 수 있대. 여기서 갑자기 분석적 일이라는 걸 왜 했냐라고 하니까 아까 위에서 다른 일들이잖아. 다른 일들 중에 이 사람은 그냥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뭐 감상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발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얘는 분석하는 일을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든 거야. 자, 분석하는 일은 언제 성취할 수 있냐면 our energy, 우리 에너지가 뭐 할 때요? high, 높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가 바닥이고 나 컨디션 너무 안 좋아. 분석해. 안 된다고. 그렇죠? 자, 그리고 we are free.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자유로운 상태인데 from distractions. 디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건 뭐 방해할 만한 거리인 거야. 나의 주의를 막 산만하게 만들고 막 어렵고 막 그렇게 방해할 만한 것들에서 자유로운 상태일 때. 그리고 able. 여기 나오는 이 able은 얘랑 병렬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고 집중할 수 있고 이럴 때만 분석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분석적 일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은 에너지 수준이 다 달라야 돼. 지금 그게 포인트입니다. I generally wake up. 나는 보통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wake up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뒤에 안 써도 되거든. 이제 뒤에 이제 energized 이런 형태는 사실은 굳이 의미가 없는데 보어라는 게 가끔 그러거든. 뭐 예를 들면 I was born.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나 태어났다? 끝. 근데 여기다가 뭐 a slave. 물론 뭐 as가 있는 경우가 더 많지만 없어도 나 노예로 태어났어. 뭐 안 써도 그 말인데 써준다는 건 주어에 대한 그냥 보어는 보충 설명 정도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 보통 일어나. 근데 어떤 상태야? 에너자이즈드 되어진 상태겠지.
그치? 에너지 넘치는 상태로 보통 일어난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서 over the years. 자, 수년 동안. 잠깐 전 문장에서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야. 그럼 일어나서 뭐 해야 돼, 이 사람은? 그치. 분석적인 일을 해야 되겠지. 그쵸? 자, 수년 동안 I have consistently stuck to the habit. 여기 나오는 그 stick to라고 하는 표현이 stick 하면 우리 뭐 스티커 있지, 스티커. 그 스티커가 이제 딱 달라붙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stick to. 얘는 adhere to 내지는 cling to. 사실 맨 처음에 개인적으로 이 단어 보고 되게 신기했는데 cling이라는 단어가 원형인데 ing잖아. 그래서 ing 붙이면 clinging 이렇거든. 근데 애들이 이거 보고 ing인가 그런데 이거 원형입니다. 원형. 다 뭔가를 고수하고 계속 붙들려 있는 거야. 자, 내가 수년 동안 계속 일관적으로 계속 뭐를 고수했냐면 습관. 근데 어떤 습관? Eating my problems for breakfast. 아마 영미 문학이나 이런 것들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표현 읽고 선생님도 문제 풀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건데? 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되게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이제 그런 말 그 작품에 써놨거든. Eat the frog in the morning.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아침에 뭐 해? 개구리를 먹어. 생각해봐. 살아있는 개구리 먹어. 즐겁나? 막 끔찍하거든. 근데 아침에 먹고 나면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은 안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 같았어요. 내가 딱 이거 보는데. 그래서 아침으로 문제를 먹는 습관을 내가 계속 지켜왔다는 거. 그럼 문제를 먹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뭘까? 아마도 이것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I'm someone.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후가 나오네요. 뒤에 동사로 가는 거 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요. 자, 나 어떤 사람입니까?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부 정사가 목적어로 갑니다. 자, overthink. 그냥 think 하면 생각하는 건데 정말 over하게 생각하는, 과하게 생각하는 건데 다른 시나리오. 정말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말 걸었는데 제가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너무 많은 걸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럼 여기선 conversation 즈는 누구랑 병렬이어야 급이 맞을까? 급. 그치. 얘랑 가야 급이 맞겠네. 그지? 다른 시나리오, 다른 대화들을 계속 과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또 대시 나와. 그러니까 명사 뒤에 대시 나오거나 후가 나오면 아마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 경우가 일단 제일 많겠지. 그지? 그래서 봤더니 또 동사야. 그러니까 선행사를 가지는 얘는 주격 관계, 얘도 뭐 동일하네, 그죠?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haven't happened yet. not yet 하면 not yet.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not yet이 들어가고 happen이 간 거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 어떤 책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들, 생각들의 97%가 다 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기운 거잖아. 그러니까 안 일어난 일에 여러 가지 대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나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못 얘기하려고. 초점을 잃으면 안 돼요. 못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에너지 수준이 다르고 내가 어떤 성향이고 이러니까 어떤 일에 그런 매치를 시켜야 될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when I procrastinate on talking with blah blah 이렇게 나가는데 어려운 단어죠? 이 단어는 delay나 put off 이런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 주석에 이렇게 달려있어. 그러니까 주석에 달린 단어는 뭐 좀 지금 수준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단어 바꾸면 아이고 잘못 썼네. 네. 이렇게 써야 맞죠? 아무튼 연기하고 미루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단어로 바꾸면 뭐 쉬우니까 얼마든지 좀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미룰 때. 근데 뭘 미뤄 자꾸? 행복하지 않은 클라이언트, 막 짜증나고 막 힘들어하는 고객들과 얘기하는 걸 자꾸 미루는 거야. 그리고 dealing with, dealing이니까 누구랑 병렬일까? 얘랑 병렬이네. 그쵸? 근데 and or, 등위 접속사 뒤에는 요즘에, 그러니까 예전보다 요즘에 문법 문제 중에 병렬 구조 문제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지문을 읽게 만들고 싶거든. 그래서 저기에 만약에 지금 talking이니까 dealing이지만, 얘랑 병렬이면 안 돼? 그래서 동사 원형을 모를 수도 있겠네. 그치? 뭐 그건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unpleasant email. 별로 달갑지 않은 이메일을 내가 deal with 해야 돼. deal with는 우리가 얘도
나오면 솔직히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그냥 혼용해서 자주 그냥 같은 의미다 라고 쓰는 단어들이 있죠. cope with. 그리고 요즘에 선생님 개인적으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이 단어 많이 나오던데. 이 단어도.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뭐 주소, 뭐 연설하다 이런 뜻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얘도 다루고 해결하고 처리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갑지 않은 이메일 처리해야 돼. 좀 짜증나는 그런 고객들을 내가 고객들이랑 얘기해야 돼. 이거를 내가 계속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미룬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게 뭔데? 대화해야 되고 이메일에 반응해야 되고 이게 뭐야? My problems.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습관이야? 아침에 먹어야지. 그치?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그렇겠죠? 자, 아무튼 내가 그럴 때 I found, 나는 알게 됐어. 목적어 찾아야지 했는데 I라는 주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that, 접속사 that 생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난 대절인 걸 알아냈다? 뭐를 알아냈어? I waste. 내가 너무 많이 낭비를 하는 거야. Too much emotional energy.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감정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는 걸 알아낸 거야. During the day. 그 날 동안에. 그러니까 감정의 수준을 많이 쓰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It's as if 하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이제 뭐 가정법처럼 실제 이런 것 같아 이런 해석인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그 일들이 hangs over, 행하면 매달려 있고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상상해 볼게요. hangs over my head. 내 머릿속에 그 일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남아있네. 뭐 이런 것들.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문제가 계속 떠다니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I will spend more time worrying about it, talking about it, and avoiding it than it would, blah blah 이렇게 나가는데 이 지문에서는 뭐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하다 보면 느꼈겠지만 선생님 여기서는 이런 구문 우리 중요할 것 같아요. spend 목적어 ing 진짜 많이 나오지? ing 하는데 목적어를 쓰다 소비하다. 근데 우리 지문은 가만히 보니까 worrying의 ing, 뒤에 talking의 ing, and avoiding의 ing. 그러니까 뭐 하나 얘 하나만 문제 내기엔 뒤에 너무 힌트가 많아서 이걸 문제 내기는 조금 애매하다, 그치? 이걸 문제 낼 거면 뒤에 거 다 날리거나. 그치? 뭐 그러면 뭐 낼 수는 있겠지. 근데 어쨌든 이런 수거 표현을 알면 해석은 편하겠죠? 자, 나는 더 많은 시간을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이거 어떡하지? 언제 하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하고 싶어? 피하는 데 시간을 더 쓰는 거야. 근데 뭐보다? than보다. 아까 19번이었나요? 20번이었나요? 그때 접속사라는 건 사실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교급을 나타내는 접속사 뒷문장은 불완전하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여기는 than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뒤에를 보면 이시 주어고요. Actually, take가 동사야. take에 걸리는 목적어는요. To just take care of it 아닌가요? 아니야. 여기서 take에 걸리는 목적어가 없어. 여기 나오는 이 표현, 7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을 쓴 거냐 하면 it takes 목적어 to 부정사. 요 구문 쓴 거거든. to 부정사 하는데 목적어가 필요하다. 시간이니까 뭐 시간이 걸리다라고 우리가 쉽게 외우지만 뭐 네가 필요해. 그럴 수도 있고 많은 에너지 필요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장 구조라서 take에 걸리는 목적어가 없는데 왜 없어? 그럼 틀렸습니까? 아니 비교급이라서 맞는 거야. 그럼 원래는 뭐 있었을까? 찾는 방법 간단해. 비교급이니까 비교 형태 한 놈 찾으면 돼. 비교. 어디 있죠? more time, worrying, 이야 쭉쭉쭉쭉쭉 이거잖아. take 이 뒤에 그러니까 more time을 쓰면 다 비교니까 안 되겠지. 그냥 쓰는 거야. 원형이니까 뭐 much time 정도로 쓸까요? 그냥 뒤에는 똑같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것을 돌보는데, 내가 그것을 신경 쓰는데 실제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쓸 거라고. 내가 응대하는데 10분이면 돼. 근데 계속 생각하느라 30분, 50분, 1시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take 뒤에가 지금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문장 구조라는 거. 자, 그래서 for me, 나한테는 it will always be the first things. 야, 그것이 항상 첫 번째 것이 되었어.
그럼 여기서 it이 뭐냐면 계속 it이야. 야, 그거 돌보고 그거 피하고 아까 말했던 그 문제들 중에 말하는 뭐지? 어디 있죠? 대화 네, 여기 있네요. 그치? 그러니까 talking 혹은 dealing 그 두 가지를 이제 it으로 보는 거거든. 5월이니까 하나로 가는 거겠죠? 아무튼 그것이 나의 첫 번째가 되었다. 근데 어떤 첫 번째요? 여기서 문장 분석이 끝났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있다는 건 역시 관계 대명사 대생략이다. 뒤에 목적어 없죠? 그래서 내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되었다. 왜? 그게 에너지 수준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if you know, 만약 네가 안다면 know에 걸릴 목적어 찾을 건데 you are라고 하는 주어 동사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시 생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 네가 you are not a morning person, 네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그래, 그걸 네가 알고 있어.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아침형 인간이면 아침에 에너지가 만땅인데 내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만약에 새벽형이야. 뭐 밤이야. 그럼 그때 에너지가 넘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Be strategic. 야, 전략을 가져. 전략적으로 해. 뭐에 대해서? Scheduling your difficult work. 네 어려운 일을 스케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하라고. Later in the day. 낮에? 나중에. 나는 지금 아침에 에너지가 넘치니까 아침에 해. 라고 하지만 너네가 그런 경우면 아니면 되지. 그럼 여기서 아침으로 문제를 먹는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힘든 거 빨리 하고, 어려운 거 빨리 하고, 뭐 그런 얘기. 이제 물론 그게 영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볼 때, 요런 거지. handle이란 단어를 안 쓴 이유는 여기다가 나머지 뜻을 썼기 때문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다루다 해결하다니까. 가장 demanding, 뭔가 demand가 요구하다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일인 거야. 그게 힘든 일이잖아, 우리가 사실. 그치? 그래서 while full of energy, 에너지가 가득 찬 동안에 애들이 자꾸 요거 선생님 접속사인데 문장 아니에요 그러는데 being이 있어서 분사 구문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친 상태일 때 힘든 일 해라, 어려운 일 해라 라고 하는 게 함축, 의미, 추론이면서 이 글에 뭐였어? 주제, 제목. 그쵸? 그러니까 같은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지문이었고요. 자, 22번 지문입니다. 22번 문제는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문제인데 학교 시험에서도 이제 보면 아까 우리가 18번 지문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글로 돼 있는 경우는 이제 영어로 바꿔서 시험 출제가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요지 문제 났으니까 뭐 다른 거라기보단 이거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해 두는 게 당연한 내신 대비의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문은 이제 길지 않고 그래서 이제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when researchers suggested that 연구자들이 대절을 제안하고 암시하고 나타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연구자들이 나타낸 내용이 뭐냐면 접속사겠죠, 그죠? 그게 뭐냐? date, 날짜가 be associated with 하면 뭐뭐와 연관되다, 관련되다 이런 수거죠. 그래서 new beginning, 자, 새 출발. 근데 이랬을 때 새로운 시작, 새 출발 이게 뭐냐 봤더니 search as라고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그게 뭐야? The first day of spring. 생각해봐. 야, 봄의 첫날이야. 3월 1일. 아니면 1월 1일. 뭐 이런 것처럼. 그치? 그런 것과 같은 완전 처음이라는 것과 연관 지었을 때. 그게 되었다라고 나타내었을 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연구자들이, 실험자들이. 그랬을 때 학생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실험 얘기 나오면 항상 고민해 봐야 되는 게 researchers, 얘네가 이제 실험자인 거지. 그리고 subject 같은 학생들 나와도 이제 다 보통 피실험자인데 이제 그런 관계를 보는 거야. 자, 이렇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은 view it as a more attractive time. 여기 나오는 view A as B는 얘 대신에 이렇게도 많이 나오죠. 그죠? see A as B 혹은 뭐 이것도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죠? A를 B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연구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학생들은 자, 그것을 그 날짜를 more attractive time. 좀 더 매력적인 시간이라고 봤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more attractive time. 좀 더 매력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then이 나와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하기에 더 매력적인 시간이냐? kickstart. 킥스타트가 뭐냐면 진짜 스타트를 차는 거야. 시동을 거는 거지. 시작하는 건데 goal pursuit. 이 pursuit이란 단어는 명사는 추구라고 하는 단어죠. 제 동사 형태는 pursue. 추구하다, 뭐 쫓다 이런 동사니까 그거의 명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 목표 추구가 있잖아. 아까 말했지, 뭐 1월 1일이야. 올해는 나 꼭 뭐 성적, 영어 성적 1등급 만든다. 뭐 나 다이어트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목표 추구를 시작하기에, 더 매력적인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뭐보다요? When researchers presented it. 연구자들이 그거를 이제 제시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suggest였고 이제 presented 하는 거 그냥 같은 의미인 거지. 뭐라고 제시했냐면 unremarkable day. 우리가 unremarkable day 할 때 만약에 우리가 문제 풀 때 잘 몰라. 그럴 수 있지. 근데 영어는 형태로 대꾸를 진짜 잘 맞춰주는 언어거든. 그래서 조금 센스 있으면 얘인가? 이런 경우 많을 수 있는데 여기서 unremarkable day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a new beginning 얘랑 그냥 상반된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야. 자, 1월 1일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remarkable 하면 뭐 두드러진, 현저한 이런 의미인데 on이 붙으니까 그냥 평범한 거지 뭐. 쉽게 말하면. 그렇죠? 마치 such as the third Thursday in March. 자, 3월에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뭐 이런 거. 그냥 다음 주 목요일부터 그런 느낌보다 자, 1월 1일부터 이런 것들을 더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실험의 결과가 나왔지. 그럼 요지 사실 다 드러난 거지, 그죠? Whether it was starting a new gym habit or spending less time on social media. whether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도 이 문장을 끌고 다닐 수가 있죠. 당연히 접속사니까. 근데 얘는 크게 보면 명사 혹은 부사 역할을 하거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워보면 된다. 얘도 보니까 whether부터 여기까지 잘 모르겠어. 지웠을 때 뒤에 쭉쭉쭉 가니까 more students, 더 많은 학생들이 wanted, 원했네요. 뭐를 원했죠? to begin change, 투부정사가 목적은 거야. 변화를 시작할 거야. right then. 바로 그때 하는 걸 원했다. 문장 끝. 아니 주절 너무 당당하게 나와 있지. 그럼 여기선 우리 본문에선 땡. 얘가 되겠네. 그렇죠? 뭐든지 아니든지로 가겠죠. 자, 여기서 그것이 뭐냐면 was starting a new gym habit. 나 이제 체육관 다녀야지. 뭐 그 습관 만들어야지가 됐듯. 그러니까 여기서 이는 뭘까? 이거겠네. goal pursuit. 뭐 이게 되겠네. 그치? 내 목표를 딱 할 겁니다. 근데 나 이제 체육관 매일 간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든 혹은 spending less time. 시간 좀 줄여야 되겠다. 소셜 미디어. 내가 맨날 뭐 트위터하고 페이북하고 뭐 카톡하고 그런 거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가 됐든 목표가 뭐든 상관없다는 거야. 뭐 할 때? when 이하일 때. the date. 날짜가 근데 어떤 날짜죠? 대신 나오는데 얘들아 선행사가 the date 날짜네? 그러면 뒤에 관계부사 when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 뭐 예를 들면 앞에 장소, 뭐 레스토랑이 나왔어. 그럼 장소니까 where이지. 아니죠. 선행사 있으면 조건 다 괜찮고 뒷문장에 그 명사가 명사로 들어갈래? 전명으로 들어갈래? 문제거든. 그러니까 시간 나왔다고 when? 두고 봐야지. 뭔지 모르니까 두고 볼게. 보니까 이 문장 구조가 그래서 어려워. 뭔가 한번 쓱 보고 멈칫하게 만든다. 그런 부분은 고민해봐야 돼. 그리고 너희들의 능력이 된다면 외워두는 거 추천합니다. 뭐 봐서 나중에 결국 써먹을 수는 있거든. 그래서 한번 보니까 대절 나와서 주어 찾아야지. researchers. 주어 찾았어. 동사 찾아야지. suggested. 뭐지? was associated with. 뭐지? 동사가 또 나왔어. 그러면 이제 애들 어떻게 가는 경우 많냐? suggest를 못 본 척. 몰라. researchers. 얘 동사야. 문장 완전해. 이러고 넘어가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수일치가 안 맞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해? 얘부터 얘가 삽입이야. 그러니까 얘가 없다고 봐야 돼 지금. 그래야 that was로 가고 얘를 꾸미기 때문에 관계부사 땡. 근데 언뜻 보면 관계부사 너무 좋지 않니? 왜? 주어도 있어 보이고 문장도 수동태니까 완전해 보여. 깔끔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뚝뚝 하다가 괜찮은데? 라고 해서 문법 문제 낼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는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봐두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삽입이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볼게. 이거 그냥 연구자들이 얘기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얘기하기에 new beginning, 야 새로운 날이랑 관련 있어. 이제 그런 날, 그치? 그러한 경우일 때, 그것이 새로운 날과 관련이 되어져 있을 때, 아까 해석했죠? 더 많은 학생들이 딱 그때 나 변할 것 같아. 더 많이 변할래.
라고 원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요, more recent research. 그리고 좀 더 최근 연구는 주어가 나왔고 동사 찾을 건데 by라는 전치사 나오니까 묶어야지 뭐. by a different team. 다른 팀이야. 아까 나왔던 실험 얘기도 왔지만 다른 팀이 한 최근의 연구가 found that 대절을 다시 밝혀냅니다. 접속사네. 뭘 밝혀냈죠? similar benefit. 자, 여기서 만약에 얘들아 similar 대신에 만약에 이게 different 써야지. 그러면 이 글이 다른 글이 되지 완전. 야, 이런 걸 발표한 팀도 있지만 야, 이런 걸 발표한 팀도 있어. 그럼 주제가 없어져. 그치? 그러니까 주제가 없어진다기보다 주제가 다른 게 되는 거지. 그치? 그거에 대한 뭐 논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benefit, 이점으로 가는 거야. 자, 뭘 밝혀냈냐면 유사한 이점을 수동태니까 목동으로 해석할게요. 유사한 이점을 달성할 수 있어. 성취할 수 있어. 뭐 함으로써? by, ing, showing. 동명사로 뭔가를 주는 건데 goal seekers.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줘. 이상하지 갑자기? 추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주지? 그러니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을을에 대한 건 뒤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목표를 추구하고 목표를 이제 쫓는 그 사람들에게 수정된 캘린더를 줌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수정된 게 어떻게 수정했을까? 당연히 야, 위에 나온 건 이게 오늘 특별한 새로운 시작이야 아니면 그냥 뭐 애매한 날이야 그거밖에 안 나왔는데 갑자기 수정했다고 해서 그럼 뭐 타이트하게 한 건가? 아니면 월을 바꿨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나와 있는 글을 가지고 이제 써야지, 그지? 그럴 때 비슷한 이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밝혀냈다는 거죠. When calendars depicted. 자, 그 캘린더가 달력이 depicted 뭔가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묘사하는 건데 the current day 현재를 자 지금 날짜를 as 이하로서 즉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거 어떤 느낌이니? 그 주의 첫날 어떤 느낌이야? 아까 있었던 new beginning 같은 느낌이지. 그쵸? 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했을까? 그럼 이것도 빈칸 문제 가능한 거 아닌가? 왜? 추론 가능하잖아. 어땠을지 여러분도 그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reported 보고했네. 뭐를? feeling 느낍니다. 라고 보고한 거야. 근데 뭘 느끼죠? motivated 나 동기부여됐어. 나 꼭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뭐를? to make immediate progress on their goal. 그들의 목표에 있어서 즉각적인 성취, 즉각적인 어떤 발전을 나 이뤄내고야 말 거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 그럼 결국 우리 동기부여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1월 1일부터 이런 식으로 가면 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렵지 않지? 한글로 돼 있으니까. 네, 여기가 쭉 뭐냐면 날짜가 포인트였고 시작이라는 걸로 해야 되고 그래야 동기부여 된다 얘기로 갑니다. 22번 강의였습니다. 자, 23번 지문입니다.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문제입니다. Native Americans often sang and danced. 자,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종종 노래 부르고 춤을 췄네요. 근데 뭐에서? Preparation, 준비해서. 근데 뭐에 대한 준비죠? Launching an attack. 이 launch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뭔가 론칭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단어에 이제 launch가 되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이 mount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mountain 이때 쓰는 이제 그 동사 형태 mount라면 뭔가 오르다라는 의미도 되고 시작, 개시하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어택을 개시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 개시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 준비로 노래하고 춤을 췄다는 거야. 그러니까 뜬금없지만 뭔가 신선하죠. The emotional and neurochemical excitement that resulted from this preparatory singing gave them stamina. 자, 감정적이고 그리고 neurochemical, 신경화학적, 둘 다 형용사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겠네요. 어떤 excitement, 흥분이 된 거야. 그리고 명사 나왔고 동사 찾을 건데 that 나오니까 명사 뒤에 대시면 웬만하면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했고 동사로 시작되는 거 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고요. result from이 나오면 이 자리는 이번 시험에 나든 안 나든 꼭 요거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 result from 명사와 result in 명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뭐의 결과가 됐다, 뭐뭐의 결과가 이렇게 막 하면 아마 꼬일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면 그냥 도식화시켜서 해석하는 게 좀 편해요. 뭔 얘기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from과 in이면 from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더 편해서 from이면 뭐뭐로부터잖아. 그러니까 원인에서 결과가 생기나 결과에서 원인이 생기나. 그죠? 원인에서 결과가 생기죠. 그래서 from 뒤에 있는 이 명사가 원인인 거예요, 원인. 그럼 자연스럽게 이 앞에 있는 주어가 결과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는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결과가 되는 거고 앞에 있었을 그 주어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본문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뭐가 원인인지 볼까? 이러한 준비 노래. 아까 말했잖아. 준비하려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야. 근데 그런 준비의 노래가 원인이야. 그치? 그럼 결과가 뭡니까? 이게 결과네. 노래, 그런 거 있지. 이제 군인들도 이제 막 군가를 부르고, 우리나라도 이제 애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는 이유가 부르면서 뭔가, 뭉클하고, 충성심이 생기고, 이런 것들인 거는 그런 식의 어떤 화학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식의 흥분이 딱 된 거야. 됐죠? 그런 흥분이 gave them. 그럼 them은 뭘까? 예를 들면, it은 안 되나? 이런 거. 그러니까 대명사 나오면 사실은 누군지를 찾고 해석을 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모든 지문에. 그럼 여기서 그들에게 스태미나를 주네요. 힘을 주네. 그럼 여기서 그들이 당연히 누굴까요? 쭉쭉쭉 봤더니, 여기서 말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즈가 얘가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그들에게 힘을 주는데 어떤 힘? carry out. 이 carry out 하면 수행하다 이런 의미라서 그들의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힘 빠져봐. 전쟁 가겠냐? 그치? 걷지도 못할 건데, 그치? 그러니까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게 되는 게 뭐 때문이라고? 원인이 뭐야? 준비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노래 부르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춤추고 노래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계속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치? 좀 더 가봐야 되겠죠? What may have begun as an unconscious, uncontrolled act. 블라블라 쭉 가고 could have become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요번에 이제 본문을 이제 읽다 보면 느끼겠지만 다 언제적에 대한 설명이냐면 과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를 잠깐 보면 could have become이 나오는데 이거 이럴 수 있잖아. 아니 c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그냥 become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왜 could have become처럼 조동사 다음에 have pp 형태를 쓰는가? 이유는 딱 하나죠. 과거에 대한 추측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 그러니까 추측이냐 후회냐 이거 이전에 일단 과거 얘기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도 그래서 우슈쿠마 조동사 나오고 have pp를 쓰는 이유가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치? 그럼 주어를 한번 찾아보죠. 왓절이네. what may have 여기도 조동사 have pp가 나온다. 그치? 그러니까 과거 얘기일 거야. 아마 시작했었던 것. 근데 as 명사 뭐로써? unconscious네? conscious 하면 의식적인인데 이게 무슨 무의식적이야. 내가 알고 그랬다기보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왠지 그럴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일부러 막 통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무의식적이고 그냥 통제 안 되는 정도로 시작됐었을 그것이 뭘까? 노래와 춤이겠지. 그지? 근데 어쨌든 그것이 어쩌면 또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strategy, 전략이 됐을지도 몰라요. 뒤를 보니까 the victors, 문장이 나오니까 접속사네. 그 승리자가 first hand, second hand 하면 중고거나 이런 거잖아. 손을 거쳐간 거. 그래서 first hand는 직접인 건데 승리자가 직접 그 효과를 본 거야. 그들의 영향을 본 거지. 효과를 본 거지. 근데 어떤 효과? 명사로 문장이 끝났는데 명사 나오고 동사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겠다. 그들의 행동. 여기서 그들의 행동이 뭐였는데 그치?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헤드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게 이펙트인 거야. 그리고 온도. 자, 이게 이 문장 중요하겠지. 지금 하다 보니까 니들도 느끼지 않나? 너희들 딱 보면 와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데 일단 그냥 잠깐 얘기해주면 도우즈 수식어구 하면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도우즈가 좀 특이하게 쓰여 있고 헤드 온 도우즈 하면 뭔가 문장이 뭔가 그럴듯하고 이상한가 이렇게 수 있는데 어디에 비어있냐? 안 보이는 자리. 우리가 눈에 다 보이는 것들을 다 보는 사람들은
고수가 아니지, 그지? 근데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고수거든. 똑같아, 영어도. 안 보이네? 얘 있었겠구나. 그게 고수지, 뭐.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승리자가 효과를 봤어. 근데 어떤 효과? 그들의 행동이 가졌던 효과인 거야. 근데 어디에? on those. 자, 일단 여기서 those 다음에 수식어고. 원래 여기 쓴 those는 대세 복수 형태거든. 그럼 원래 치면 뭐 저것들 뭐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수능 지문에 나오는 보통 이제 those 다음에 이렇게 수식어가 나오는 걸 봤더니 저것들 이런 의미보다 뭐뭐한 사람들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봐도 돼. 그럼 이것도 they were 또 문장이 나와. 그럼 또 돼. They were attacking. 그들이 공격하는 그들에게 끼쳤던 영향을 직접 딱 본 순간 이거 전략이다. 가 된 거야. 여기서 또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여기서 they는 누구죠? 네이티브 아메리칸즈야.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애들. 이렇게. 그럼 도즈는 누굴까? 도즈는 뭐 아직은 안 나왔지만 에너미 정도지 않을까? 적이겠지, 적. 이해돼? 그래서 요거 어법 문제로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뭐 어태킹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택 우리 본문 안 되겠지만 언뜻 보면 나쁘지 않지. 왜? they were attack. 문장 깔끔 완전 아예 몰라 끝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여기선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들에게 끼쳐야지. 내가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흥분되고 막 하니까 내가 공격하는 저들에게 효과가 있네, 영향이 있네, 이걸 알았던 거거든. 그치? 그랬을 때 어쩌면 그런 것이 전략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중간에 이제 요 안 한 거는 사실은 이제 뼈대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갖고 충분히 이해하면 사실 안 해도 되는데 한번 가보면 rushing the victims. 희생자들, 여기서 희생자. 왜 희생자라고 표현했을까? 얘니까. 내가 공격을 해서 쟤네를 내가 이겨 먹어야 되니까. 그치? 근데 with singing, 노래도 부르고 beating drums, 드럼도 북도 막 치는 거야. 막 치면서 시끄럽게 막 하면서 얘네한테 와 하면서 달려가는 거지. 사극 같은 거 보면 와 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 얘네. 그치? 그게 어쩌면 이제 그러면서 전략이 됐을 수도 있겠다. Although war dances risk warning an enemy. 전쟁의 춤. 여기서 이제 전쟁의 춤이라고 이제 명칭을 조금 바꿨어요. 그치? 그러니까 전쟁 때 추는 춤은 risk ing 하면 얘는 뭐뭐의 위험을 감수하다. 근데 어떤 위험? warning. 경고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자, 그리고 저기 표현은 one, A, of, B의 형태가 이제 기본형인데 A에게 B를 경고하는 거지. 자, 누구한테 누구 경고하는지 한번 볼까요? warning이 나오고 of가 나오면서 A와 B가 나옵니다. 볼게요. 적에게. 아까 그래서 말했더니 도우즈가 그래서 결국 적이기도 한 거야. 적에게 지금 오고 있는 공격을 경고해. 사실 생각해봐. 내가 어느 나라에 이제 뭔가 쳐들어갈 건데 그럴 때 급습하고 기습하고 몰래 잠입했다가 가고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치? 방심할 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공격을 적에게 야, 나 공격한다라고 경고하는 거야. 그게 사실 얘네 입장에서는 리스크, 위험이기도 하잖아. 왜? 저쪽에서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보절이 나왔다는 건 좀 더 극적인 표현을 위한 거지. 야, 그럼에도 난 한다. 뭐 이런 식. 그럼에도 the arousal and synchronizing benefit. 그러면서 생기는 어떤 각성들, 어떤 막 흥분들. 아까 excitement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 어떤 흥분과 아니면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synchronizing. 우리가 뭐 올림픽 같은 거 보면 synchronize 이런 거 하잖아. 뭐 아니면 싱크가 맞다 이런 거 하잖아. sync라는 단어가 이제 같이 동일한 뭐 이런 의미인데 함께 막 움직이는 이점. 그러니까 와 하면서 그냥 같이 막 하고 노래 부르면서 같은 동작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한 이점. 누구에게? for the attackers. 여기서 attacker는 에너미 아니야. 그치? 여기서 그들이지.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점들이 make compensate. 이 compensate이라는 단어는 make up
의미. for까지 갈게요. for. 똑같아. 보충하는 거, 보상하는 거지, 뭐. 뭐를? The loss of surprise. 놀라움의 손실을 보충해 줄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내가 춤만 안 췄더라면, 놀래서 사람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에 손실이 나서 왜? 내가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쟤네 전쟁하나 보다. 우리 올 건가 봐.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수 있겠다는 거야. 그럼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춤, 노래, 이 얘기 나오고. 괜찮네? 플러스네? 뭐 이 얘기로 이제 가고 있는 거야. 그쵸? 자, humans, 어떤 사람이냐? Sing, dance and marched.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행군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may have pp 과거 얘기니까 그런 거야. 어쩌면 즐겼을지도 모르겠네. 뭐를? strong advantage. 이런 이점. 근데 어디에서의 이점? battlefield. 전장에서 전투하는 그 곳에서의 이점을 즐겼을지도 몰라. as well as 나오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우리가 항상 배웁니까? not only A but also B. 차이는 뭐죠? not only A but also B라면 as well as는 B가 여기가 있고 A가 여기가 있다라는 차이가 있고 뒤에 얘도 이제 결국 그 상관 접속사라서 병렬을 시켜줘야 되는데 intimidated 동사네. 그러면 얘랑 병렬인가 봐. 그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frighten 혹은 scare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래서 막 쫓아내는 그런 식의 의미거든. 그러니까 자 정리 다시 해볼게요. 이러한 인간들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행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뭘 했을 수도 있냐면 적들을 두렵게 해서 쫓아냈을 것뿐만 아니라 즐겼을 수도 있어. 이점을. 그렇죠? 근데 어떤 적인데 라고 할 때 다시 관계에서 어떤 적이야? witness. 목격하고 있는 뭐를? search a spectacle. search와 쏘는 사실은 역할이 굉장히 비슷할 수 있지만 search는 명사랑 친하다는 점에서 쏘는 형부랑 친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겠죠. 아무튼 그런 광경 얼마나 놀랍겠냐. 노래 부르면서 막 오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그 적들을 무서워서 그 기세에 밀려서 도망가는 거야. 그랬을 수 있겠다. 19th and 20th century Germans 19세기, 20세기의 독일인들은 feared, 두려워했어요가 되는 거죠. No one, 갑자기 부정이네. 두려워했는데 아무도 안 두려워했대. More than the Scot. 얘네보다 더 안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부정이니까 어떤 의미야? 누굴 제일 두려워했다? Scot. 얘네를 제일 두려워했다. 이게 저희 교재 이제 보면 영어로 이 지문에 일치불일치를 하는 이제 그 지문을 쭉쭉 할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영어 지문 일치불일치로 바꾸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 왜? 최상급의 형태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의미로는 최상급이니까. 그치? 결국 스코틀랜드 사람을 제일 두려워했어.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이제 그 학교 어떤 데 보니까 요번 시험에 보니까 요형 딱 진짜 요 단어가 나왔는데 일치불일치를 한글 일치불일치였는데 시험지로 이렇게 나온 거야.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벨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언뜻 보면 뭐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용적인 걸 조금 알아보면 좋겠죠. 스코틀랜드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그지? 그게 왜? The bagpipe. bagpipe가 뭐냐면 여러분 아마 이제 TV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스코틀랜드가 이제 남자들이 이제 치마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딱 옷 같은 거 딱 갖추고 있고 나팔 같은 거 이렇게 막 파이프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이렇게 불고 다니면서 막 행진하고 이런 거 아마 본 적 있을 텐데 그게 백파이프입니다. 백파이프와 드럼 얘네가 were disturbing 막 방해하고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 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들의 sheer loudness 순전한 막 시끄러워서 막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visual spectacle 생각해봐. 얼마나 장관이야. 그치?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건 누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치? 그러니까 요 형태로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제 같은 경우 보면 핵심 키워드가 뭐냐, 명사가 뭐냐가 사실은 우리가 중요할 수 있는데 앞에서 춤이나 이제 노래였었잖아. 근데 이제 춤이나 노래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사운드와 모션으로 그냥 표현한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아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였어? 플러스. 그 플러스를 이제 benefit. 앞에는 뭐 advantage라는 단어도 나오긴 했지만 뭐 그런 거지 뭐. 어디에서? 전쟁에서. 그거겠지. 그쵸? 그래서 23번 지문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지문입니다. 제목을 찾는 지문이고요. 내용을 보면 The recent cycling as a lifestyle craze. 이 craze라는 단어는 fad라고 하는 단어, 뭐 유행,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crazy로 가는, 진짜 뭐 열광하고 뭐 이런 식의 단어로 이해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삶의 어떤 라이프 양식으로,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어떤 자전거 타는 그런 어떤 열풍이 됩니다. 그런 열풍은 has expressed,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itself를.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자리 또 이제 뭐 시험제 낼 수 있는 거지 뭐. itself를 썼다라는 건 그 목적어가 누구란 얘기야? 얘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유행은 그 유행을 이렇게 표현했다? 뭐 이런 거. 이해되나? 나는 나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이런 것처럼 그 유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랑 똑같기 때문에 itself를 쓰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있으면 땡. themselves 써도 땡. 왜? crazy니까. 그쵸?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in an increase. 증가인데 어디에서요? in the numbers. 숫자에서의 증가인데 active cyclist. 적극적인 사이클리스트의 숫자가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 너무 많아진 거지. 그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in growth. 여기도 또 전명. 이렇게 전명. 가는 거지 뭐. 미안. 저기 있는 in 더가 아니라 여기 있는 얘랑으로 가겠죠. 자, 성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뭐의 성장? Cycling Club Membership in several European, American, Australian, and Asian urban areas. 뭐 이런 나라에서 사이클링 클럽 멤버가 증가한 거지 뭐. 성장한 거야. 그지? 클럽 멤버십 성장했고요. 숫자도 늘었고요. 이거에서 얼마나 크레이지가 됐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t has also been accompanied. It crazy. 말했죠? 주어가 같은 경우가 많다고. 자, 그러한 유행을 동반하는데 누가 동반해요? Symbolic reinterpretation. interpretation이란 단어는 우리가 이제 뭐 해석 이런 의미가 되는데 re가 붙으니까 재해석인 거야, 그죠? 근데 뭐를? The bicycle. 자전거라는 거 해석 이러면 그냥 이거 이런 의미야 일 수 있는데 재해석이라는 건 원래 해석이 있었다가 그걸 다시 해석을 하는 건데 어떻게 symbolic 상징적으로. 야, 자전거 하면 떠오르는 어떤 상징적인 게 뭘까라고 하는 걸 재해석하는 걸로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궁금해? 난 개인적으로 그 상징에 대한 재해석이 뭔데? 난 이게 궁금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대화들 읽어야 돼. 그냥 넌 떠들어라. 난 그냥 듣고 있을게.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왜지? 이렇게. 그럼 조금 이해하기 편하거든. 여기서 after the bicycle had been associated, had been pp로 썼다라는 건 대과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시점보다 훨씬 더 그 이전 일을 얘기하는 거야. 야, 자전거가 be associated with 아까 지문에서 나왔던 수거다. 그죠? 뭐랑 연관돼 있어? poverty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poverty 뭐야? 빈곤, 가난, 자동차가 없어서 내지는 무엇이 없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런 것과 연관돼 있었던 그 이후에. 이해됐죠? 왜 대과거를 썼는지 알겠지? 지금은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야?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야. 그치? 그런 이후에 expensive, 이제 비싼 여가용의 자전거 혹은 여가의 어떤 그 커뮤팅 바이스클. 이 커뮤트 하면 우리가 뭐 통근하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게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그 여가의 어떤 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뭐냐 하면 내가 뭐 출퇴근 내지는 등하교를 자전거만 타고 다녀. 그러면 그냥 뭐 그런 거보다 할 수 있는데 뭘 불러일으켜? 이거 레크레이션이야. 나 여가 활동이야. 취미야. 를 불러일으킬 만한 비싼 자전거. 그치? 그러니까 결국 파벌티랑 관계없는 거죠. 그런 비싼 자전거가
have suddenly become. 결국 갑자기 무엇이 되었다? aspire 요 단어를 가면 얘는 열망하다 이 뜻이거든. 열망하다, 바라다, 원하다, desire 이 단어랑 얼마나 비슷해, 그지? 그러니까 진짜 열망할 만한 나 저거 너무 갖고 싶다 라고 하는 제품이 됐다는 거야. 상품이 됐다는 거지. 누구나 다 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된 거야. 어디에서요? urban environment. 도시 환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천가나 이런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나도 저런 뭐 로드, 나도 저런 MTB 갖고 싶어 이럴 수 있겠다라는 거죠. In present times 현재는 지금 이제 현재 얘기를 했다라는 건 여기서 이제 과거에는 빈곤이었어.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야? 이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랑 대조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Cycling은 has become 무엇이 돼가고 있습니까? activity. 이런 활동이 되고 있네. activity 다음에 which라고 하는 관계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동사인 거 보니까 그래요. 주, 관, 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활동을 이야기하냐면 is also performed. 아하. 뒤에 목적어 없는 걸로 봐서는 BPP의 수동태로. 자, 자전거는 활동이거든. 어떤 활동? 수행하는 활동이야. 그 활동을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를 위해서? demonstrative value. 이 demonstrate이라고 하는 동사. 이 동사는 보여주다거든. 나타내다, 입증하다 뭐 이런 건데 나타내주는 가치 뭐 이런 거 있지. 보여줘. 나 이런 거 타고 다닌다. 뭐 이런 거. 그치? 그러한 가치 혹은 its role 역할인데 어디에? identity constructions. 정체성 형성. 뭐 옛날에는 막 진짜 뭐 슈퍼카 같은 거 이제 뭐 몇 대 있으면 쟤는 이런 사람 뭐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정체성 형성 혹은 효과 뭐에 있어서 impressing others. 남들에게 뭔가 인상을 주는 거야. 쟤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signaling. 여기서 얘랑 병렬이겠네. 그쵸? social status. 스테이투스의 의미는 그치 뭐 지위 이런 의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혼동할 수 있는 단어들이랑 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어떤 뭐 조각상가처럼 어떤 상이냐, 어떤 상태냐, 뭐 이런 단어들 언뜻 보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근데 사회적 지위를 신호 보내는 거야. 그치? 그러거나 남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데 있어서의 효과. 즉, 세 가지네. 하나, 보여주는 가치. 그리고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돼. 그리고 남들에게 좀 깊은 인상을 주고 나 사회적으로 좀 이런 거야. 이거에 있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 되고 있다는 거야. 됐죠? 자전거 타는 게.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게 과거에서 현재로 가면서 의미가 바뀌었어.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To a certain extent. extent라는 단어는 정도, 범위 이런 단어인데 정도고 범위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단어 어떻게 쓰냐면 나 그 정도까지, 나 그 범위까지 라고 쓰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얘는 to the extent 우리 본문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단어가 썼는데 그 뒤에 관계사가 나오는 경우는 to which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는 전명이니까 일단 묶을게요. 어느 정도는 cycling이 has turned into 뭐뭐로 변해 바뀌어가고 있네. 뭐로 바뀌어가고 있어? symbolic. 여기서 symbolic이 왜 나왔냐? 아까 말했지. symbolic reinterpretation. 이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가는 거야. 예전엔 어떤 상징이었어? 가난. 근데 그게 재해석됐네? 뭐로? 나 이런 사람이야. 사회적 지위도 드러내고 뭔가 정체성도 파악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symbolic marker of the well-off. 이 well-off라는 단어는 부유한, rich라고 하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걸로 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poverty에서 rich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지, 자전거가. 그치? 그래서 obviously, 명백하다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value laden consumptions. 이 laden이라는 단어는
뭔가로 가득 차 있고 뭐가 많고 뭐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소비. 왜 가치라는 의미가 나올까? 상징 때문이지 뭐. 그죠?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런 식의 어떤 value,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한 소비적인 behavior, 행동은 by no means라는 단어는 그냥 쉽게 never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부정어구로. 그럼 결국 그런 가치와 관련된 소비 활동은 is limited로 가겠네, 그지? 근데 부정이면서 가니까 아하, to cycling, 자전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 내가 위에까지 내용 보니까 와, 자전거가 진짜 가치를 다루는 어떤 행동인가 봐. 예전엔 가난을 나타냈다면 요즘엔 부유함과 사회적인 상징과 지위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활동이야. 그럼 이것만 보면 자전거에만 국한되어 있나라고 사람들이, 독자들이 빠질 수 있을까 봐 요 얘기 잠깐 하는 거야. 자전거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끝나면 뭐지?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그래도 정리해줘. however, 그러나 자전거에만 되는 건 아니지만 the link with, 연결이네요. 뭐와 뭐의 연결이야? identity construction. 이거 좀 위에서 했었지, 그지? 정체성에 대한 형성 얘기가 나왔잖아. 똑같이 나옵니다. 정체성 형성과 또 conspicuous consumption. 어떤 소비야? 눈에 잘 띄는 소비. 왜? 그냥 쓱 봤는데 저런 자전거, 저런 자전거 있네? 뭐 이런 거. 그치? 그러한 소비와 정체성의 두 개 연결은 has become, 뭐뭐가 되고 있다. 뭐가 되고 있어? 특히나 manifest. 여기서 manifest라고 하는 단어는 obvious, 분명한, 뭐 명백한, 뭐 이런 단어. 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in the case of cycling, 자전거의 경우에 점점 더 특히나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명확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역접 뒤에 있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 뭐 자전거 말고 딴 건 없냐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래 맞아. 자전거에 국한된 건 아닌데 그래도 두드러지게 그러고 있지 않아? 라고 필자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게 되면 뒤에 이제 제목 같은 경우 아까 키워드를 갔을 때 뭐냐 하면 일단 자전거 나와야지. 그치? 자전거 나오고 또 어떤 가치에 대한 거. 지금 여기서는 잠시만요. 여기서는 그런 value나 그런 가치 이런 단어 대신에 이제 status symbol, 상징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dwell 하면 우리가 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뭐 도시 사는 사람들 뭐 이런 특정한 게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 도시 지역에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상징을 나타낸다. 그게 자전거 타는 것들의 어떤 과거에서 현재로의 변화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제목입니다. 24번이었고요.